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2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요즘 좀 듣기 어려운 낱말인데 율락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락 행위, 율락 여성 뭐 이런 얘기가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어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참 잘 없죠. 잘 안 쓰이는 얘기인데 그래도 글자는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율락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그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윤리를 뜻하는 윤자를 쓰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낱말을 실제 접하고 나서 아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씁니다. 윤락, 락은 떨어질 락, 예, 낙엽할 때 윤이 이제 조금 그한데 우리가 윤리라고 할 때는 이렇게 윤리라는 것은 인간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람 인변이 들어가요. 사람 인변이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둥글 윤이다 해서 이 둥글 윤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윤락이라고 할 때는 사람인 윤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윤리하고는 상관없이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수가 들어갑니다. 삼수. 자, 여기에 둥글다는 것은 이 둥근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둥근 것이냐 하면 이 글자를 둥글 윤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삼합이라는 것이에요. 삼합. 삼합집이라는 글자인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세 면에서 모았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 군데서 모았다. 무엇을 모으느냐? 아랫부분 이것을 모았어요. 저 아랫부분이 무엇처럼 생각이 됩니까? 예, 책이라는 글자와 비슷하게 보이죠? 이렇게도 되고 또 이렇게도 쓰죠. 이 책. 이것이 줄은 글자예요. 변한 글자예요. 옛날에 책은 이게 죽간을 이렇게 가늘게 잘라서 이렇게 가죽끈으로 묶었죠. 그 둘둘둘둘 두루마리처럼 됩니다. 그래서 둥글게 이렇게 모읍니다. 요즘 책은 이렇게 폈다 접지만 옛날 책은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죽간으로 된 것을 이렇게 술술 풀고 또 다 하게 되면 보관할 때는 이렇게 둘둘 말아서 둥글게 말아서 둔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된 그 모양을 이 글자를 가지고 썼어요. 자, 그런데 물에서 둥글다는 것은 무엇이 있겠어요? 물인데 예를 들어서 잔잔한 호수다 또는 뭐 잔잔한 바닷물이라 할 때 호수 연못에 어떤 경우에 둥근 것이 생길까요? 이런 경우에 생기겠죠. 돌을 던졌다.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이렇게 파문이 일죠. 그걸 파문이라고 하죠. 물결이 이렇게 무늬를 그리죠. 이것을 륜이라고 합니다. 물놀이 륜이다. 물놀이. 이렇게 보면 물놀이가 물에서 이렇게 노는 것을 얘기하는데 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놀이라는 것은 물결이 둥글게 파문을 일으키는 그것을 물놀이라고 합니다. 놀이는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모양을 그리는 것이 놀이다. 물놀이 륜입니다. 그리고 빠진다는 륜이에요. 왜 빠진다고 할까? 파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 돌이나 뭔가 물건을 던져야 그 주위로 물놀이가 생기겠죠. 그러고 나서 그것은 물에 빠진다. 그래서 그럴까? 아니면 물가에서 자주 놀다 보면 언젠가는 또 물에 빠질 수 있다. 이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물놀이 륜, 파문이다. 그리고 빠진다라는 그런 륜으로 쓰입니다. 자, 락은 이렇게 떨어진다는 그런 것이죠. 뭔가 일반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때는 나뭇잎이나 꽃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죠. 주로 물가에 떨어진다. 낙화유수라는 노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떨어진다. 물가로 떨어진다. 예, 초두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은 제1차 기본 뜻은 몰락했다. 몰락했다는 것은 뭐 부꺼졌다, 빠졌다는 얘기죠. 몰락해서 타양에서 떠도온다. 자, 파문이 이렇게 계속 번져나갑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자꾸 번져나갑니다. 빠지고 타양으로 자꾸 나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왜 타양에서 떠도느냐? 고향에서 살지 못했어. 네. 그것이 이제 변해서 타락하여 몸을 버리거나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진다. 빠진다는 것이 있죠. 어쨌든 빠진다. 윤도 빠진다. 이것도 락도 떨어진다. 빠지고 빠진다. 수렁 속으로 계속 빠져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락이란 이런 그 의미를 가진다. 그 글자는 이렇게 쓴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윤리와 상관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별로 이 글자가 다른 데는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물론 낱말을 많이 만듭니다만 현재 우리 생활에서는 제가 쭉 살펴보는 건 쓰이는 낱말이 없어요. 그렇게 쓰는 사람들 정말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쓰는 그런 낱말이고 해서 다 뺐습니다. 그래서 윤락행위다, 윤락가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윤리를 뜻하는 일륜윤자를 쓰는 것은 꽃표다,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둥글윤자 이 차제에 한번 쭉 한 번에 훑어보겠습니다. 둥글둥글하다는 것이죠. 죽간으로 만든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둘둘 말듯이 된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자, 사람 인을 붙이면 사람이 둥글게 차례차례를 쓴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차례 삥 둘러 쓰는 것, 그것은 순서가 있는 거죠. 일륜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순서예요. 차례차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쭉 서열대로 차례들이 있다는 것이 인륜의 기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차례를 바뀌치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바퀴륜이다. 수레 거자에서 수레에 둥근 것은 바퀴죠. 수레바퀴륜이다. 또 산이름, 중국에 있는 골륜산, 그래서 오기 나는 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골륜산, 이것은 잘은 쓰지 않습니다만 이 음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빠진다. 그리고 론한다, 말한다 할 때, 뭔가 토론하자 할 때, 의논하자 할 때 쓰는 것이죠. 자, 이것은 왜 말씀문이 붙었고 둥글륜이냐? 말을 둥글둥글둥글하게 잘 해야 된다. 모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말한다, 논한다 해서 말할 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둥글륜 한자만 알면 이 이외에도 사실 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글자를 제가 몇 자만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윤락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